이 결혼한다고 여자를 데려왔던 시점에도 오빠와 전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벌써 10년이나 된 이야기고 그때 남동생이 30대 초반 3살 연하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한다고 했는데 그 여자분 집안도 잘 살고 인사오래 얼굴도 예뻤고 회사도 괜찮았던 걸로 기억해요. 반면 저희 남동생은 중소기업 다니고 키 빼면 얼굴도 별로고 단지 결혼할 때 준다는 강남 변두리 아파트 하나 빼면 진짜 조건이 비로했다는 게 객관적인 사실이었어요. 아파트도 21평의 작고 오래된 아파트였어요. 그런데도 우리 부모님은 상견례까지 하고 갑자기 강남 아파트 세입자 핑계를 대고 거짓말하시며 동생 내외를 데리고 1년만 산다고 아득바득 우기더니 결국 둘을 파혼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도 남동생이 죽는다 하고 매달리니까 그 여자분이 마음이 약해져서 다시 잘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노력하려는데 또 저희 어머니가 전화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셨나 봐요. 내가 너희들이 또 싸울지 어떻게 하니? 네가 나한테 믿음을 줘야지 내가 허락을 해주지. 10년 동안 나한테나 아들한테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때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게 해줄 거다. 강남 아파트는 아무나 있는 줄 아니? 요새 젊은 사람들 하우스푸어라고 해서 은행에서 집 빌리고 젊음 다 바쳐가면서 집 가지려고 하는 거 알지? 너희는 얼마나 좋니? 하시며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하시고 그 전에는 원룸이나 임대아파트 살라고. 근데 그것도 불가능한 게 남동생은 모아놓은 돈은 없지만 그 여자분은 증여받고 본인이 모은 돈이 그 당시에 4억 정도 넘나? 그래서 임대아파트도 못 들어가는 상황이었어요. 떡하니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는 여자한테 그 비루한 아파트 하나 들이밀며 협박 아닌 협박을 하던 저희 엄마였죠. 그래서 금융재산 내역까지 떼와서 이만저만 해서 힘들다 어쩐다 하니까 그럼 그 돈으로 집 얻어서 10년 이상 애 낳고 알뜰하게 사는 모습 보여주면 인정하겠다고 그러다가 결국 여자분이 친정 부모님 생각해서 포기하겠다고 했어요. 전화번호까지 바꾸고 남동생과 헤어졌는데 남동생하고 연락할까봐 저희 엄마가 먼저 전화번호 바꾸라고 하셨다네요. 그 뒤로 당연히 남동생은 폐인돼서 그나마 다니던 중소기업도 때려치우고 술 마시고 빚만 지고 엉망진창으로 살기에 10년간 집에서 그 빚만 갚아준 게 거의 1억입니다. 그나마 그때 다니던 회사 계속 다녔으면 지금쯤 300 이상 벌고 있었을 텐데 아직도 200 조금 넘게 받아서 매일 술 먹고 빚지며 하루하루 희망 없이 살고 있습니다. 반면 그 여자분은 시집가서 아기 낳고 매우 잘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그럴 만한 게 10년 전에도 결혼할 때 4억이나 해오려는 여자였는데 그때 당시 강남 변두리 아파트 가격 4억 조금 넘었거든요. 시집갈 때 엄청나게 잘해가서 몇백 억대 집안으로 갔는데도 엄청나게 시댁에서 예뻐하고 잘 산다고 남동생이 건너 들었다 하더군요. 결국 남동생만 아직 결혼도 못하고 애도 없고 돈도 못 모으고 직장도 변변치 않은데도 우리 부모님은 아파트값 올랐다고 정신 승리하는데 제가 기가 막혀서 한마디 했어요. 걔는 시집갈 때 10억도 넘게 해갔다는데 그리고 시집간 집안은 몇백 억대 집안이고 걔네 친정이 우리 집보다 잘 사는데 아파트값 오르는 게 대수겠어? 남동생이랑 그때 결혼이나 잘 시키지 라고 했다가 집안 재산 호시탐탐 노리는 큰오빠랑 부모님께 뒤지게 욕먹고 손절 당할 뻔했네요. 아니 제 말 틀린 거 있나요? 부모님도 답답하지만 집에서 뜯어갈 만큼 뜯어가 놓고도 호시탐탐 노리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도 다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편드는 큰오빠도 이해 불가고 나한테는 동생이지만 부모님 본인에게는 아들인데도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답답해요. 추가. 저희 부모님 거주 중 서울 3층 단독주택 거주층 빼고 월세 받음, 시골 땅세 받음, 연금으로 사실만 합니다. 저랑 오빠는 지원 많이 받아서 남동생 목으로 작은 아파트 해놓은 것이라고 자주 이야기했으나 결정적으로 결혼한다고 하니 파투 낸 거고요. 그리고는 그 후로 현재까지 아파트 가격 조금씩 오를 때마다 팔고 현금 넣어두고 쓰시라고 큰오빠가 부모님 꼬시는 중입니다. 저는 그러면 부모님 세금 부담 늘고 진짜 막내가 장가 가든 못 가든 집 한 채는 온전히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반대했어요. 솔직히 우리 집안 장남 우쭈쭈 하는 집안 맞고 그 장남이 좀 양심 없는 것도 맞습니다.
큰오빠 결혼할 때 서울 아파트 30평대 사주셨어요. 조카 낳고 이사 갈 때 몇천에서 1억가량 여러 번 지원해 주셨고요. 심지어 큰오빠 처가에 집 없다고 인천에 빌라를 사주었는데 지원 당시 8천만 원이었습니다. 저 시집 갈 때 2억가량 혼수, 집값 보태라고 지원해 주었고요. 아무튼 남동생이 좀 안쓰러워요. 얼른 정신 차리고 남동생도 제대로 살고 결혼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희박해 보이네요. 누나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다가 문득 생각나서 글 적어봅니다. 댓글: 이 집은 부부가 원수로 만난 게 아니라 부모와 자식이 원수로 만났네요. 근데 웃긴 건 둘째, 셋째가 부모와 인연을 끊어도 첫째가 부모에게 원수 갚아줄 것 같아요. 요리조리 돈 다 빼먹고 나면 먹튀할 것 같아 보이는데요. 댓글 2: 장남은 장남이라고 대접받고 님은 하나뿐인 딸이니까 그래도 챙김 받은 것 같고요. 막내 아들이 안 아픈 손가락인가 보네요. 아들, 딸 낳고 나니 안 아쉬운 아들이요. 부모님 혼내지 마시고 님이 측은지심으로 설득해 보셔요. 우리 응응이 불쌍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요. 오히려 그런 게 부모님께 먹힐 수도 있어요. 님도 오빠한테 재산 뜯긴 부모님 떠맡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두 번째 사연. 좋은 시어머니인 줄 알았는데 간섭이 너무 심하네요. 안녕하세요. 염치 없지만 얼굴도 모르는 분들께 고견 바라며 글 써보겠습니다. 저는 비혼에 가깝게 살다 결혼한 지 2년 반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아가도 한 명 낳았고 현재 생후 50일 넘어갑니다. 시가 구성원은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 아래로 9살 차이 나는 시누이가 있어요. 성격은 시아버지, 시누이는 좋게 말해 무던한 스타일입니다. 무관심이 더 맞을 수도 있겠네요.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시어머니는 일단 정신이 없어요. 나머지는 읽고 판단해 주시길 바래요. 결혼해서 너희 둘만 잘 살면 된다 하시는 시어머니 발언에 시가를 잘 만난 줄 알았어요. 어버이날, 명절, 생신에만 만났고 전화 연락은 하지 않았거든요. 주변에 연락 스트레스가 있었던 기혼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말 난 시댁을 잘 만났나 보다 생각하기도 했어요. 또 남편 말로는 시어머니가 저를 어렵게 생각하신다 해요. 제가 키도 크고 인상이 좀 센 편이거든요. 신혼 때 제가 출근해서 집에 없는 사이 시어머니께서 몇 번을 집 청소해놓고 가시길래 정말 깜짝 놀랐어요. 결국 남편 잡고 불만을 토로했죠. 회사 남자 직원들한테 고민 토로했더니 저를 놀리더라고요. 남자 직원들조차 이해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시어머니는 남편이 결혼 전 자취할 때 그렇게 하고 가셔서 남편은 처음에 기분 나빠하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다가 제가 이해시키고 또 이해시켜서 결국 시어머니 못 오시게 했어요. 나중에 친가친척 결혼식 때 만났는데 식사하다가 다른 친척에게 본인 울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조용히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또 발생했습니다. 제가 출산하면서 아기 낳으러 집 비운 동안 남편이 시아버지께 욕실 세면대 고장난 부분을 고쳐달라고 부탁했고 저도 세면대만 고쳐 놓았을 거라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께서 우리 집 간다 하니 따라오셨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집에 와보니 시어머니가 서랍장을 사다 놓은 거예요. 솔직히 거지 같진 않지만 딱 봐도 중고이고요. 원래 쓰던 서랍장은 망가뜨려 놓아서 복도에 나와 있고 쌀 넣어놓는 가구 위치도 바꿔놓고 싱크대랑 욕실에 처음 보는 쑤세미들이 있고 찬장엔 처음 보는 믹서기가 있었는데 집에 처박혀 있던 것 같은 사용감이 있고 조금 더러운 중고였고요. 또 그릇들도 있었는데 믹서기와 같은 상태였고 새 것 아니었어요. 바디워시를 다른 두 제품을 한 통에 섞거나 용기 겉면에 매직으로 바디워시라고 써놓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없는 동안 집 인테리어가 바뀔 정도의 변화는 예상도 못했고 남이 쓰던 것 같은 상태의 물건들을 쓰고 싶지도 않았어요. 남편이랑 결국 또 싸웠어요. 위에 언급한 것들 볼 때마다 우라통이 터지고 안 그래도 출산은 모든 것이 처음이라 어렵고 신생아라 저는 좀비 상태로 지낸다고 힘든데 그것들이 보일 때마다 울분이 올라오더군요. 어찌저찌 그냥 버티면서 지내다가 아기는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싶어 어느 날은 초대를 했어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18리터 정수기 통을 주시며 여기다 쌀을 넣어둬라 그래야 벌레 안 생긴다 하시고 샤워 수건을 주면서 이거 긴 거다 목욕할 때 이걸로 씻어라 멸치 액젓을 주면서 이거 김치찌개에 넣으면 맛있다 등등
정신없이 속사포처럼 쏟아내시더라고요. 정말 표정 관리하느라 힘들었어요. 아기를 한 분씩 안겨드리고 잠깐의 대화를 나눴어요. 아기가 잠이 들고 방에 누이고 배달한 음식이 도착했고 먹으려는 찰나 아기가 깨서 울어서 제가 아기를 재우러 방에 들어갔어요. 아기가 낯선 사람들이 와서인지 잘 못 자더라고요. 거실에서 시끄럽게 하기도 했어요. 방 안에 들어가 있으니 시어머니가 찬장도 열고 그릇이 어쨌니 냉장고도 열고 남편한테 본인이 한 된장찌개 먹었니 하면서 살림을 다 건드리더라고요. 정말 나가서 싸울 뻔했어요. 여하튼 참고 시가 식구들은 가고 남편이랑 또 싸우게 됐지요. 남편이 시어머니께 못 오게 한다고 전화 건다 하더라고요. 통화로 남편이랑 시어머니랑 엄청나게 싸웠어요. 내 앞에서는 좋은 사람인 척 하던 분이 걔가 그래? 장모한테 물어본다. 장모는 집에 오게 하면서 나는 왜 못 오게 해? 하시더군요. 저희 엄마가 아기 목욕시켜주시고 저 낮에 쉬게 하려고 오시거든요. 아무튼 매우 사나운 말투로 엄청나게 또 쏟아내더라고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 소리 때문에 정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어버이날에는 남편만 시가 갔다 왔어요. 아기도 있고 제가 아기 보느라 허리가 나가서 잘 못 걸었거든요. 남편이 가서 얘기했는데 시어머니가 본인이 잘못했다, 미안하다고 했다던데 솔직히 저는 그 말 들어도 안 괜찮아요. 남편이랑 시어머니 통화 사건 이후로 시어머니 생각만 하면 숨이 가빠지고 이게 공황장애인가 싶게 되어버렸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곧 아기 100일인데 저는 친정집에서 친정 식구들만 100일상 차려서 축하하고 싶은데 남편이 서운해할 것 같아서 밖에서 100일상 차려서 시가 식구들도 초대해야 하나 싶기도 한데 또 시어머니 볼 생각에 가슴이 갑갑해집니다. 추가 댓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하다는 분들도 계시고 자꾸 물어보지도 않고 남의 살림 간섭하는 시어머니가 너무하다는 분들도 계시네요. 사실 전 친정엄마가 그래도 싫을 것 같거든요. 시어머니라서 참다 보니 더 터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인정 욕구가 강해요. 본인이어야지만 된다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땐 시어머니 살림 잘하는 편도 아닙니다. 그리고 원래 시어머니가 남편이랑 싸운 다음에도 이해를 못 하셨어요. 본인 여동생이랑 친한 친구가 아들이 있어서 둘 다 시어머니 위치인데 공교롭게 그 두 집안에서 아기를 봐달라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본인도 그렇게 되겠거니 했나 봐요. 근데 그 둘은 정상이니 며느리가 부탁도 한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이번 일 일어나고 그 두 분한테 물어봤고 그 두 분이 우리 집 가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리고 시아버지를 왜 물건 고치는데 부르냐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시아버지가 손기술이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부탁했나 봅니다. 허를 찌르는 지적이었네요. 앞으로는 전문가 이용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 욕 먹을까 봐서 가장 걱정이라 아직 가만히 있는 중이거든요. 솔직히 시어머니가 저 싫어해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노력하든 안 하든 저 좋아할 사람은 좋아하고 싫어할 사람은 싫어하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갖는 호감, 비호감에 관해 관심 없고요. 하지만 중간에서 남편이 많이 힘들 테니 정말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겠다라고 생각의 정리는 마쳤네요. 댓글 읽고 남편 잡지 말고 잘해줘야겠다 싶었어요. 남편은 제 편이어야 하니까요. 100일은 시댁 식구들하고 밖에서 소소하게 밥 먹어야겠습니다. 깨달음 주셔서 감사해요. 댓글 1. 아들이 좀 막내 스타일인가 봐요. 아빠한테 고쳐달라는 건 좀. 그리고 시어머니 살림 마음대로 들여놓는 거 소름이네요.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아무튼 하나씩 지금처럼 태클 걸어가며 못하게 선을 그어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신기한 건 이거 안 된다 하면 오케이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고 다른 이상한 민폐 행동 망언 시전. 그래도 시어머니가 본인 잘못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 말이 안 통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네요. 근데 보통 모든 어른 고집은 못 꺾어요. 적당히 그러려니 하고 진짜 못 참는 것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해결해봐요. 댓글 2. 저는 시모 때문에 꾹 참다가 애 낳고 폭발했어요. 신랑과 이혼 직전까지 갔고요. 우리 신랑도 그랬어요. 그게 뭐가 문제야? 엄마 의도는 그런 게 아니야. 결국 부부 상담 받고 신랑이 많이 변했습니다. 시모가 무례한 진상이라는 게 판명 났거든요.
내 말은 죽어도 안 듣더니 상담받고 변하더라고요. 암튼 신랑이 시모한테 난리 1차, 나도 시모한테 쌓인 거 폭발해서 다박다박 말했어요. 결국 시모 사과했고 지금은 내 눈치 엄청나게 봅니다. 하지만 막말은 계속하긴 해요. 이건 인간성 문제 같아서 저도 어느 정도 포기했습니다. 시모가 또 막말하면 무식하다, 쌍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암튼 전 쓰니가 강하게 나가길 바래요. 참지 마요. 귀한 집 딸인데 왜 참나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